수달 둥둥.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시사와 반응을 추적하여 쉽게 알려주는 수달 둥둥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안 좋은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저 수달 둥둥도 많이 힘드네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엎친데 덮친다고 하나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하기에 5월 중에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또 그놈의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주요 식량 수출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의 이동만 봉쇄한 게 아니라 다른 국가와 교류를 못하게 되어 식량 수입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식량 수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1위 쌀 수출국인 인도가 국가 봉쇄령으로 쌀 수출 계약을 전면 중단했으며 3위 베트남은 쌀 수출을 중단했다가 이달 초 재개하긴 했지만 수출량은 지난해의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위 밀 수출국인 러시아도 일부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려고 하는 등 세계 식량 교역 축소로 인해 세계적인 굶주림 확산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성곽도시의 부활을 촉발했으며 세계 질서를 바꿀 것 이라고 말하며 각국이 자국 중심적인 대응책을 내놓아 본인들만 살려고 이기적으로 군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어려워지면 한 국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식량 총량은 어쨌거나 한정적이기에 식량 생산국에선 팔지 못한 식량이 남아돌고 식량 수입국은 기근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2월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시켰던 사막 메뚜기 떼를 기억하시나요? 다가오는 5월에는 그때보다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사막 메뚜기 떼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의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피해가 크면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 하나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잡식성인 사막 메뚜기는 귀리는 물론 옥수수, 바나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농작물과 사료를 가리지 않고 먹어 치웁니다. 게다가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수치로 환산하면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는 식량이 무려 35,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네요.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된 원인을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메뚜기가 대규모로 출현했기 때문이라네요. 이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경작지를 초토화시키면서 중국까지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손 놓고 당할 수 없는 중국은 자국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메뚜기 떼로 고통받고 있던 파키스탄과 자국의 국경 지역에 메뚜기의 천적인 오리 10만 마리를 투입하려 했는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오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결국 투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및 물류량 감소와 메뚜기 떼 출몰 등은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은 물론 더 나아가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합니다. 전문가들이 몇 년 전부터 경고해왔지만 최근까지는 식량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게 가동되어 별 문제 없었기에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던 식량 안보 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식량과 안보,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것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식량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량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길래 그럴까요? 잠시 과거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구소련이 붕괴했던 이유. 미국이 1979년에 취한 1,700만 톤의 밀, 옥수수 소련 수출 금지 조치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년 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가 붕괴된 이유. 곡물 부족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폭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을 게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겠죠. 우리나라를 살펴볼까요? 밥 먹었냐? 라는 인사말과 보릿고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5,000년 동안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던 우리 민족에게 밥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 우리나라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 게 불과 30년 전이라는 거 믿겨지시나요? 이런 우리나라조차 식량 자급률이 2,100만 톤의 곡물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은 450만 톤 수준으로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1,600만 톤 정도를 매년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1,100만 톤 정도가 사료용이라고 하는데요. 말인즉슨 곡물을 수입 못하면 쌀, 빵뿐만 아니라 고기도 못 먹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곡물별 자급률을 살펴볼까요? 보리 31.4%, 콩 6.3%, 밀 0.7%, 옥수수 0.7% 수준인데요. 쌀은 그나마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해마다 2만 헥타르 농지가 도로나 주택, 공장이나 창고 용지로 전환돼 이마저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식량 수출 국가가 문을 닫으면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가 당장 위협받게 되는 취약한 식량 자급 구조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현재 곡물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다. 비상시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식량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저 수달둥둥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식량 자급 구조는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식품 수급 상황과 비축 물자 공급 상황을 점검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식인 쌀의 비축 규모를 평시 상황을 전제로 FAO 권장 수준이 전체 소비량의 17에서 18%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72만 톤보다 많은 비축량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망을 점검하면서 중장기 식량 안정 공급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량농지 보전 및 농업기술 개발과 품종혁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관련 산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육성해야겠지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들이 저보다 더 잘 알 테니까요. 전문가 의견에 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강한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통해 전 세계 방역 롤모델이 되고 있죠. 저 수달둥둥은 우리 대한민국이 식량 문제 또한 잘 대처하여 전 세계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시사와 반응을 쉽게 소개하는 수달둥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